인간 관계가 안 풀린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하는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를 만들어가는 대부분의 시간은 서로 간의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대화를 하면서 친밀감이 쌓이고 때론 오해를 풀면서 관계 발전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나의 뜻과 달리 대화 이후 오히려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그저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 간의 오해를 줄이고 원만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대화를 할 때 어떤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부터 버려야 합니다. 해야 할 좋은 말을 애써 찾기보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입 밖에 내는 순간 나를 망치고 인간관계를 흐트리는 말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생활을 너무 자주 드러내지 마라. 기쁨을 말하면 시기가 되고 슬픔을 말하면 약점이 된다. 내가 잘된 내용의 사생활을 말하면 상대방은 괜한 질투심을 품을 수 있고 내가 잘 안 된 내용의 사생활을 말하면 상대방은 그것으로 내 약점을 잡을 수 있다. 이후 나에 대해 사실과 무관한 소문들이 퍼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내게도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많이 말해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 간 친해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래야 상대방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서로 간의 공통사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 일보다 자기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므로 대화를 나눌 때에는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대화 중심에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야 한다. 상대방을 만나자마자 친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면 지금은 타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 괜한 불편함만 안겨준 셈이 된다. 예를 들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오늘 정말 힘들었어. 내가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라고 말하기보다 먼저 가족에게 오늘 잘 보냈어? 힘든 일은 없었고? 라고 인사하며 상대방을 먼저 챙기려는 모습이 있을 때 뒤로서 인간관계가 돈독해진다. 누군가와 처음 알게 되어 친해지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다.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지혜롭게 살피면서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먼저 관심사를 나누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늘 자기 이야기만 한다면 머지않아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의 곁을 떠날 것이다. 나만의 가치관을 과하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은 살면서 자기만의 철학을 세워야 한다. 부처님으로부터 배우고 실천하며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자기가 깨달은 바를 무리하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요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거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잔소리나 잘난 척으로만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의 뜻과 달리 서로 간의 관계만 멀어지고 원하는 바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나의 철학이나 신념은 나에게 적용하며 소중하게 지켜라.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어차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나의 목표를 말하고 다니지 마라.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말하고 선언하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역효과가 더 크다. 목표는 대부분 이루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잡는다. 깊은 고민과 계획 속에서 나온 소중한 나의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타인에게 말했을 때 주로 어떤 반응을 듣게 되는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마저도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런 것을 아무나 이룰 수 있는 줄 아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둥. 응원이나 지지보다는 부정적인 말만 돌아온다. 물론 그들이 당신을 싫어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목표를 이루지 못해 낙심하고 좌절할까봐 소위 말하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렵게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정진해야 하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목소리는 하나도 도움이 될 것이 없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에서 뭐라 하는 것에 개의치 않고 자기만의 길을 나아갈 끈기와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목표에 대한 부정적인 소음을 차단하라.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개인적으로만 볼 수 있게 글씨로 적어서 시각화하라. 그리고 그것을 매일 보고 하루하루 목표를 위해 전략적으로 노력하고 땀을 흘려라. 내 약점을 드러내지 마라. 나의 연약한 부분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솔직해서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솔직한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나는 관계 발전을 위해 말했다고 생각한 내 약점이 사실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말한 나의 약점이 상대방에게는 그가 평소에 가장 싫어하던 가치와 일치할 수도 있는 법이다. 그럴 경우 애초에 나의 순수하고 선한 의도와는 달리 상대방과의 관계는 그 자리에서 끝이 난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다. 모두가 약점이 있고 부족할 수 있다. 아무리 노력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도 실수할 수 있으며 내가 실수하지 않더라도 주변이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을 때도 참 많다. 어쩌면 우리에게 약점이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삶의 모습이다. 당연한 모습들을 굳이 솔직함이라는 이유로 언급해서 나의 매력을 낮출 필요는 없다. 만약 내가 상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었을 경우 사과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때에는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약점보다는 나의 강점과 매력을 어필하고 무엇보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 탓하는 말을 하지 마라. 사람은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다른 것으로부터 그 이유를 찾으려는 본능이 있다. 이것이 이래서 저것이 저래서 내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고
그 말을 듣는 상대에게도 좋지 않다. 사람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인정하고 거기서 겸손히 배우는 모습이 뒤따라야 한다. 다른 것을 탓한다는 것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는 내가 놓쳤던 부분이나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을 돌아보며 다음번에는 잘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된다. 이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삶의 태도이다. 그리고 남 탓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듣는 상대방을 위함이기도 하다. 나의 말을 듣는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탓하는 자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다. 나의 말만 듣고 그에 대한 괜한 오해가 생겨 인간관계, 혼선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다른 이를 탓하는 내 말을 듣는 상대는 겉으로는 나를 위로할 수 있겠으나 속으로는 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남 탓하는 사람을 실력 있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남 탓하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책임을 피하는 것 같아 속 시원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좋을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마라. 특정인에 대해 제3자에게 말하는 것은 대부분 칭찬보다는 험담이다. 타인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존재나 현상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에서 나온 것이다. 쉽게 말하면 주관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제3자에게 마치 일반적이고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것이 험담이다. 험담에는 개인의 즐거움이나 이득을 위해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의지가 작용한다. 마치 소설이나 드라마 후기를 나누는 것처럼 어떤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험담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시적인 즐거움은 물론 동지에까지 느끼게 되어 일종의 중독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험담에는 생각보다 많은 위험이 뒤따른다. 우선은 험담을 말하는 자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며 이야기를 듣는 이에게는 부정적인 기운을 안겨주고 험담이 돌고 돌아서 당사자의 귀에 매우 왜곡된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 험담을 듣는 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중에 다른 곳에서 내 험담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며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둘 간의 신뢰도 사라진다. 험담을 듣는 순간에는 흥미롭고 재미를 느낄 수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온갖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게 되어 그 여파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다. 그래서 험담의 내용과 상관없는 다른 일상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번질 수 있다. 험담의 당사자 귀에 왜곡된 내용이 돌아들어올 경우 또 다른 긴장과 갈등을 낳게 된다. 험담은 겉으로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혀로 저지르는 폭력이다.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다면 험담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원치 않게 험담의장이 시작되었다면 듣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하며 다른 좋은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라. 과거에 어떻게 승승장구해 왔는지 자랑하지 마라. 소위 과거에 잘 나갔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어딜 가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무리 좋았던 성과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때의 성공을 다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의 현실에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과거의 자랑을 꺼내는 이들의 심리는 내가 그만큼 큰 업적을 이뤄본 사람이니
나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교만한 속내가 숨겨져 있다. 이러한 말을 듣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매력을 잃게 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작은 관심조차 내려놓게 된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이미 지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을 사랑하며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자신도 성장하고 주변에서도 당신을 인정할 것이다. 과거에 어떤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뽐내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 오히려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경우 당신을 향해 매력을 더 느낄 것이다. 자랑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한다. 나에 대한 칭찬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와야 진짜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나의 업적을 드러내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내가 잘한 일을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 내가 행한 일에 대해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질투를 받게 되거나 평소에 나를 좋지 않게 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이룬 성과에 대해 어떻게든 잘못된 점을 찾으려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의 성과는 잊혀지고 그들과의 피곤한 싸움만 발생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개념이 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은혜와 덕을 베풀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나의 현생에서 받지 못하더라도 나의 자손이 받게 된다. 다만 내가 덕을 베푼 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직 부처님께만 빌고 잊어야 한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동안 다른 이들에게 베푼 선행을 남들이 모르게 하라.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이다. 돈 벌었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좋은 일을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된다는 말이 있지만 다른 부작용도 있다. 친한 사람 사이에 서로 어느 정도 좋은 소식을 알릴 수는 있다. 하지만 돈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자괴감에 빠진다. 번 돈을 상대방에게도 나눠줄 것이 아니라면 돈 자랑은 하지 마라. 내가 잘하는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듯 알리지 마라. 물론 내가 잘하는 것을 남들에게 알려야 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시합을 하거나 발표나 공연 또는 면접을 보는 등 나의 재능을 뽐내야 할 때가 분명 있다. 하지만 평상시 인간관계나 일상의 대화에서는 내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감춰라. 내가 잘하는 것을 말해봤자 사람들의 시기만 살 뿐이다. 겉으로는 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말할지라도 그 속에는 질투가 피어오른다. 많은 현인들이 침묵의 중요성을 말하며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다.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 수 있다. 또한 내가 잘하는 것을 말하면 그에 대한 기대치만 올라갈 뿐이다. 막상 내가 그것을 남들 앞에서 하게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차라리 나의 재능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부담 없이 재능을 펼칠 수 있고 그 성과도 더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먼저 나의 재능을 알아보고
인정해 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사 이치이자 원리요, 지혜이다. 그러므로 내가 잘하는 것을 감추고 섣불리 남들에게 말하지 말라. 사생활을 너무 자주 드러내지 마라. 기쁨을 말하면 시기가 되고 슬픔을 말하면 약점이 된다. 내가 잘된 내용의 사생활을 말하면 상대방은 괜한 질투심을 품을 수 있고, 내가 잘 안 된 내용의 사생활을 말하면 상대방은 그것으로 내 약점을 잡을 수 있다. 이후 나에 대해 사실과 무관한 소문들이 퍼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내게도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많이 말해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 간 친해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래야 상대방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서로 간의 공통사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 일보다 자기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므로 대화를 나눌 때에는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대화 중심에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야 한다. 상대방을 만나자마자 친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면 지금은 타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 괜한 불편함만 안겨준 셈이 된다. 예를 들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오늘 정말 힘들었어. 내가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라고 말하기보다 먼저 가족에게 오늘 잘 보냈어? 힘든 일은 없었고? 라고 인사하며 상대방을 먼저 챙기려는 모습이 있을 때 뒤로서 인간관계가 돈독해진다. 누군가와 처음 알게 되어 친해지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다.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지혜롭게 살피면서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먼저 관심사를 나누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늘 자기 이야기만 한다면 머지않아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의 곁을 떠날 것이다. 나만의 가치관을 과하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은 살면서 자기만의 철학을 세워야 한다. 부처님으로부터 배우고 실천하며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자기가 깨달은 바를 무리하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요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거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잔소리나 잘난 척으로만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의 뜻과 달리 서로 간의 관계만 멀어지고 원하는 바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나의 철학이나 신념은 나에게 적용하며 소중하게 지켜라.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어차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나의 목표를 말하고 다니지 마라.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말하고 선언하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역효과가 더 크다. 목표는 대부분 이루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잡는다. 깊은 고민과 계획 속에서 나온 소중한 나의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타인에게 말했을 때 주로 어떤 반응을 듣게 되는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마저도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런 것을 아무나 이룰 수 있는 줄 아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둥. 응원이나 지지보다는 부정적인 말만 돌아온다. 물론 그들이 당신을 싫어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목표를 이루지 못해 낙심하고 좌절할까봐
소위 말하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렵게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정진해야 하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목소리는 하나도 도움이 될 것이 없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에서 뭐라 하는 것에 개의치 않고 자기만의 길을 나아갈 끈기와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목표에 대한 부정적인 소음을 차단하라.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개인적으로만 볼 수 있게 글씨로 적어서 시각화하라. 그리고 그것을 매일 보고 하루하루 목표를 위해 전략적으로 노력하고 땀을 흘려라. 내 약점을 드러내지 마라. 나의 연약한 부분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솔직해서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솔직한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나는 관계 발전을 위해 말했다고 생각한 내 약점이 사실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말한 나의 약점이 상대방에게는 그가 평소에 가장 싫어하던 가치와 일치할 수도 있는 법이다. 그럴 경우 애초에 나의 순수하고 선한 의도와는 달리 상대방과의 관계는 그 자리에서 끝이 난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다. 모두가 약점이 있고 부족할 수 있다. 아무리 노력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도 실수할 수 있으며 내가 실수하지 않더라도 주변이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을 때도 참 많다. 어쩌면 우리에게 약점이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삶의 모습이다. 당연한 모습들을 굳이 솔직함이라는 이유로 언급해서 나의 매력을 낮출 필요는 없다. 만약 내가 상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었을 경우 사과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때에는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약점보다는 나의 강점과 매력을 어필하고 무엇보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 탓하는 말을 하지 마라. 사람은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다른 것으로부터 그 이유를 찾으려는 본능이 있다. 이것이 이래서 저것이 저래서 내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고 그 말을 듣는 상대에게도 좋지 않다. 사람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인정하고 거기서 겸손히 배우는 모습이 뒤따라야 한다. 다른 것을 탓한다는 것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는 내가 놓쳤던 부분이나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을 돌아보며 다음번에는 잘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된다. 이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삶의 태도이다. 그리고 남 탓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듣는 상대방을 위함이기도 하다. 나의 말을 듣는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탓하는 자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다. 나의 말만 듣고 그에 대한 괜한 오해가 생겨 인간관계 혼선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다른 이를 탓하는 내 말을 듣는 상대는 겉으로는 나를 위로할 수 있겠으나 속으로는 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남 탓하는 사람을 실력 있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남 탓하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책임을 피하는 것 같아 속 시원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좋을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마라. 특정인에 대해 제3자에게 말하는 것은 대부분 칭찬보다는 험담이다. 타인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존재나 현상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에서 나온 것이다. 쉽게 말하면 주관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제3자에게 마치 일반적이고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것이 험담이다. 험담에는 개인의 즐거움이나 이득을 위해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의지가 작용한다. 마치 소설이나 드라마 후기를 나누는 것처럼 어떤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험담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시적인 즐거움은 물론 동지에까지 느끼게 되어 일종의 중독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험담에는 생각보다 많은 위험이 뒤따른다. 우선은 험담을 말하는 자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며 이야기를 듣는 이에게는 부정적인 기운을 안겨주고 험담이 돌고 돌아서 당사자의 귀에 매우 왜곡된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 험담을 듣는 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중에 다른 곳에서 내 험담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며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둘 간의 신뢰도 사라진다. 험담을 듣는 순간에는 흥미롭고 재미를 느낄 수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온갖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게 되어 그 여파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다. 그래서 험담의 내용과 상관없는 다른 일상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번질 수 있다. 험담의 당사자 귀에 왜곡된 내용이 돌아들어올 경우 또 다른 긴장과 갈등을 낳게 된다. 험담은 겉으로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혀로 저지르는 폭력이다.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다면 험담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원치 않게 험담이장이 시작되었다면 듣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하며 다른 좋은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라. 과거에 어떻게 승승장구해 왔는지 자랑하지 마라. 소위 과거에 잘 나갔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어딜 가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무리 좋았던 성과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때의 성공을 다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의 현실에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과거의 자랑을 꺼내는 이들의 심리는 내가 그만큼 큰 업적을 이뤄본 사람이니 나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교만한 속내가 숨겨져 있다. 이러한 말을 듣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매력을 잃게 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작은 관심조차 내려놓게 된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이미 지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을 사랑하며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자신도 성장하고 주변에서도 당신을 인정할 것이다. 과거에 어떤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뽐내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 오히려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경우 당신을 향해 매력을 더 느낄 것이다. 자랑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한다. 나에 대한 칭찬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와야 진짜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나의 업적을 드러내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내가 잘한 일을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 내가 행한 일에 대해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질투를 받게 되거나 평소에 나를 좋지 않게 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이룬 성과에 대해 어떻게든 잘못된 점을 찾으려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의 성과는 잊혀지고 그들과의 피곤한 싸움만 발생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개념이 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은혜와 덕을 베풀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나의 현생에서 받지 못하더라도 나의 자손이 받게 된다. 다만 내가 덕을 베푼 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직 부처님께만 빌고 잊어야 한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동안 다른 이들에게 베푼 선행을 남들이 모르게 하라.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이다. 돈 벌었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좋은 일을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된다는 말이 있지만 다른 부작용도 있다. 친한 사람 사이에 서로 어느 정도 좋은 소식을 알릴 수는 있다. 하지만 돈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자괴감에 빠진다. 번 돈을 상대방에게도 나눠줄 것이 아니라면 돈 자랑은 하지 마라. 내가 잘하는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듯 알리지 마라. 물론 내가 잘하는 것을 남들에게 알려야 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시합을 하거나 발표나 공연 또는 면접을 보는 등 나의 재능을 뽐내야 할 때가 분명 있다. 하지만 평상시 인간관계나 일상의 대화에서는 내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감춰라. 내가 잘하는 것을 말해봤자 사람들의 시기만 살 뿐이다. 겉으로는 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말할지라도 그 속에는 질투가 피어오른다. 많은 현인들이 침묵의 중요성을 말하며 벙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다.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 수 있다. 또한 내가 잘하는 것을 말하면 그에 대한 기대치만 올라갈 뿐이다. 막상 내가 그것을 남들 앞에서 하게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차라리 나의 재능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부담 없이 재능을 펼칠 수 있고 그 성과도 더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먼저 나의 재능을 알아보고 인정해 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사 이치이자 원리요 지혜이다. 그러므로 내가 잘하는 것을 감추고 섣불리 남들에게 말하지 말라. 사생활을 너무 자주 드러내지 마라. 기쁨을 말하면 시기가 되고 슬픔을 말하면 약점이 된다. 내가 잘된 내용의 사생활을 말하면 상대방은 괜한 질투심을 품을 수 있고 내가 잘 안 된 내용의 사생활을 말하면 상대방은 그것으로 내 약점을 잡을 수 있다. 이후 나에 대해 사실과 무관한 소문들이 퍼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내게도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많이 말해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 간 친해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래야 상대방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서로 간의 공통사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 일보다 자기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므로 대화를 나눌 때에는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대화 중심에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야 한다. 상대방을 만나자마자 친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면 지금은 타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 괜한 불편함만 안겨준 셈이 된다. 예를 들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오늘 정말 힘들었어. 내가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라고 말하기보다 먼저 가족에게 오늘 잘 보냈어? 힘든 일은 없었고? 라고 인사하며 상대방을 먼저 챙기려는 모습이 있을 때 뒤로서 인간관계가 돈독해진다. 누군가와 처음 알게 되어 친해지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다.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지혜롭게 살피면서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먼저 관심사를 나누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늘 자기 이야기만 한다면 머지않아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의 곁을 떠날 것이다. 나만의 가치관을 과하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은 살면서 자기만의 철학을 세워야 한다. 부처님으로부터 배우고 실천하며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자기가 깨달은 바를 무리하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요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거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잔소리나 잘난 척으로만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의 뜻과 달리 서로 간의 관계만 멀어지고 원하는 바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나의 철학이나 신념은 나에게 적용하며 소중하게 지켜라.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어차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나의 목표를 말하고 다니지 마라.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말하고 선언하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역효과가 더 크다. 목표는 대부분 이루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잡는다. 깊은 고민과 계획 속에서 나온 소중한 나의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타인에게 말했을 때 주로 어떤 반응을 듣게 되는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마저도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런 것을 아무나 이룰 수 있는 줄 아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둥. 응원이나 지지보다는 부정적인 말만 돌아온다. 물론 그들이 당신을 싫어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목표를 이루지 못해 낙심하고 좌절할까봐 소위 말하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렵게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정진해야 하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목소리는 하나도 도움이 될 것이 없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에서 뭐라 하는 것에 개의치 않고 자기만의 길을 나아갈 끈기와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목표에 대한 부정적인 소음을 차단하라.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개인적으로만 볼 수 있게 글씨로 적어서 시각화하라. 그리고 그것을 매일 보고 하루하루 목표를 위해 전략적으로 노력하고 땀을 흘려라. 내 약점을 드러내지 마라. 나의 연약한 부분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솔직해서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솔직한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나는 관계 발전을 위해 말했다고 생각한 내 약점이 사실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말한 나의 약점이 상대방에게는 그가 평소에
가장 싫어하던 가치와 일치할 수도 있는 법이다. 그럴 경우 애초에 나의 순수하고 선한 의도와는 달리 상대방과의 관계는 그 자리에서 끝이 난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다. 모두가 약점이 있고 부족할 수 있다. 아무리 노력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도 실수할 수 있으며, 내가 실수하지 않더라도 주변이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을 때도 참 많다. 어쩌면 우리에게 약점이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삶의 모습이다. 당연한 모습들을 굳이 솔직함이라는 이유로 언급해서 나의 매력을 낮출 필요는 없다. 만약 내가 상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었을 경우 사과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때에는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약점보다는 나의 강점과 매력을 어필하고, 무엇보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 탓하는 말을 하지 마라. 사람은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다른 것으로부터 그 이유를 찾으려는 본능이 있다. 이것이 이래서, 저것이 저래서 내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고 그 말을 듣는 상대에게도 좋지 않다. 사람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인정하고 거기서 겸손히 배우는 모습이 뒤따라야 한다. 다른 것을 탓한다는 것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는 내가 놓쳤던 부분이나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을 돌아보며 다음번에는 잘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된다. 이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삶의 태도이다. 그리고 남 탓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듣는 상대방을 위함이기도 하다. 나의 말을 듣는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탓하는 자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다. 나의 말만 듣고 그에 대한 괜한 오해가 생겨 인간관계 혼선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다른 이를 탓하는 내 말을 듣는 상대는 겉으로는 나를 위로할 수 있겠으나 속으로는 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남 탓하는 사람을 실력 있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남 탓하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책임을 피하는 것 같아 속 시원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좋을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마라. 특정인에 대해 제3자에게 말하는 것은 대부분 칭찬보다는 험담이다. 타인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존재나 현상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에서 나온 것이다. 쉽게 말하면 주관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제3자에게 마치 일반적이고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것이 험담이다. 험담에는 개인의 즐거움이나 이득을 위해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의지가 작용한다. 마치 소설이나 드라마 후기를 나누는 것처럼 어떤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험담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시적인 즐거움은 물론 동지애까지 느끼게 되어 일종의 중독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험담에는 생각보다 많은 위험이 뒤따른다. 우선은 험담을 말하는 자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며 이야기를 듣는 이에게는 부정적인 기운을 안겨주고 험담이 돌고 돌아서 당사자의 귀에 매우 왜곡된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
험담을 듣는 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중에 다른 곳에서 내 험담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며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둘 간의 신뢰도 사라진다. 험담을 듣는 순간에는 흥미롭고 재미를 느낄 수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온갖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게 되어 그 여파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다. 그래서 험담의 내용과 상관없는 다른 일상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번질 수 있다. 험담의 당사자 귀에 왜곡된 내용이 돌아들어올 경우 또 다른 긴장과 갈등을 낳게 된다. 험담은 겉으로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혀로 저지르는 폭력이다.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다면 험담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원치 않게 험담의장이 시작되었다면 듣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하며 다른 좋은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라. 과거에 어떻게 승승장구해 왔는지 자랑하지 마라. 소위 과거에 잘 나갔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어딜 가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무리 좋았던 성과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때의 성공을 다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의 현실에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과거의 자랑을 꺼내는 이들의 심리는 내가 그만큼 큰 업적을 이뤄본 사람이니 나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교만한 속내가 숨겨져 있다. 이러한 말을 듣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매력을 잃게 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작은 관심조차 내려놓게 된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이미 지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을 사랑하며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자신도 성장하고 주변에서도 당신을 인정할 것이다. 과거에 어떤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뽐내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 오히려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경우 당신을 향해 매력을 더 느낄 것이다. 자랑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한다. 나에 대한 칭찬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와야 진짜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나의 업적을 드러내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내가 잘한 일을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 내가 행한 일에 대해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질투를 받게 되거나 평소에 나를 좋지 않게 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이룬 성과에 대해 어떻게든 잘못된 점을 찾으려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의 성과는 잊혀지고 그들과의 피곤한 싸움만 발생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개념이 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은혜와 덕을 베풀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나의 현생에서 받지 못하더라도 나의 자손이 받게 된다. 다만 내가 덕을 베푼 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직 부처님께만 빌고 잊어야 한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동안 다른 이들에게 베푼 선행을 남들이 모르게 하라.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이다. 돈 벌었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좋은 일을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된다는 말이 있지만 다른 부작용도 있다. 친한 사람 사이에 서로 어느 정도 좋은 소식을 알릴 수는 있다. 하지만 돈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자괴감에 빠진다. 번 돈을 상대방에게도 나눠줄 것이 아니라면 돈 자랑은 하지 마라. 내가 잘하는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듯 알리지 마라. 물론 내가 잘하는 것을 남들에게 알려야 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시합을 하거나 발표나 공연 또는 면접을 보는 등 나의 재능을 뽐내야 할 때가 분명 있다. 하지만 평상시 인간관계나 일상의 대화에서는 내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감춰라. 내가 잘하는 것을 말해봤자 사람들의 시기만 살 뿐이다. 겉으로는 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말할지라도 그 속에는 질투가 피어오른다. 많은 현인들이 침묵의 중요성을 말하며 벙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다.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 수 있다. 또한 내가 잘하는 것을 말하면 그에 대한 기대치만 올라갈 뿐이다. 막상 내가 그것을 남들 앞에서 하게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차라리 나의 재능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부담 없이 재능을 펼칠 수 있고 그 성과도 더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먼저 나의 재능을 알아보고 인정해 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사 이치이자 원리요 지혜이다. 그러므로 내가 잘하는 것을 감추고 섣불리 남들에게 말하지 말라. 사생활을 너무 자주 드러내지 마라. 기쁨을 말하면 시기가 되고 슬픔을 말하면 약점이 된다. 내가 잘된 내용의 사생활을 말하면 상대방은 괜한 질투심을 품을 수 있고 내가 잘 안 된 내용의 사생활을 말하면 상대방은 그것으로 내 약점을 잡을 수 있다. 이후 나에 대해 사실과 무관한 소문들이 퍼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내게도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많이 말해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 간 친해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래야 상대방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서로 간의 공통사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 일보다 자기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므로 대화를 나눌 때에는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대화 중심에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야 한다. 상대방을 만나자마자 친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면 지금은 타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 괜한 불편함만 안겨준 셈이 된다. 예를 들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오늘 정말 힘들었어. 내가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라고 말하기보다 먼저 가족에게 오늘 잘 보냈어? 힘든 일은 없었고? 라고 인사하며 상대방을 먼저 챙기려는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관계가 돈독해진다. 누군가와 처음 알게 되어 친해지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다.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지혜롭게 살피면서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먼저 관심사를 나누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늘 자기 이야기만 한다면 머지않아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의 곁을 떠날 것이다. 나만의 가치관을 과하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은 살면서 자기만의 철학을 세워야 한다. 부처님으로부터 배우고 실천하며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자기가 깨달은 바를 무리하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요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거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잔소리나 잘난 척으로만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의 뜻과 달리 서로 간의 관계만 멀어지고 원하는 바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나의 철학이나 신념은 나에게 적용하며 소중하게 지켜라.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어차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나의 목표를 말하고 다니지 마라.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말하고 선언하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역효과가 더 크다. 목표는 대부분 이루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잡는다. 깊은 고민과 계획 속에서 나온 소중한 나의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타인에게 말했을 때 주로 어떤 반응을 듣게 되는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마저도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런 것을 아무나 이룰 수 있는 줄 아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둥. 응원이나 지지보다는 부정적인 말만 돌아온다. 물론 그들이 당신을 싫어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목표를 이루지 못해 낙심하고 좌절할까봐 소위 말하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렵게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정진해야 하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목소리는 하나도 도움이 될 것이 없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에서 뭐라 하는 것에 개의치 않고 자기만의 길을 나아갈 끈기와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목표에 대한 부정적인 소음을 차단하라.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개인적으로만 볼 수 있게 글씨로 적어서 시각화하라. 그리고 그것을 매일 보고 하루하루 목표를 위해 전략적으로 노력하고 땀을 흘려라. 내 약점을 드러내지 마라. 나의 연약한 부분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솔직해서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솔직한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나는 관계 발전을 위해 말했다고 생각한 내 약점이 사실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말한 나의 약점이 상대방에게는 그가 평소에 가장 싫어하던 가치와 일치할 수도 있는 법이다. 그럴 경우 애초에 나의 순수하고 선한 의도와는 달리 상대방과의 관계는 그 자리에서 끝이 난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다. 모두가 약점이 있고 부족할 수 있다. 아무리 노력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도 실수할 수 있으며 내가 실수하지 않더라도 주변이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을 때도 참 많다. 어쩌면 우리에게 약점이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삶의 모습이다. 당연한 모습들을 굳이 솔직함이라는 이유로 언급해서 나의 매력을 낮출 필요는 없다. 만약 내가 상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었을 경우 사과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때에는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약점보다는 나의 강점과 매력을 어필하고 무엇보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 탓하는 말을 하지 마라. 사람은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다른 것으로부터 그 이유를 찾으려는 본능이 있다. 이것이 이래서, 저것이 저래서 내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고 그 말을 듣는 상대에게도 좋지 않다. 사람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인정하고 거기서 겸손히 배우는 모습이 뒤따라야 한다. 다른 것을 탓한다는 것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는 내가 놓쳤던 부분이나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을 돌아보며 다음번에는 잘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된다. 이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삶의 태도이다. 그리고 남 탓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듣는 상대방을 위함이기도 하다. 나의 말을 듣는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탓하는 자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다. 나의 말만 듣고 그에 대한 괜한 오해가 생겨 인간관계, 혼선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다른 이를 탓하는 내 말을 듣는 상대는 겉으로는 나를 위로할 수 있겠으나 속으로는 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남 탓하는 사람을 실력 있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남 탓하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책임을 피하는 것 같아 속 시원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좋을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마라. 특정인에 대해 제3자에게 말하는 것은 대부분 칭찬보다는 험담이다. 타인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존재나 현상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에서 나온 것이다. 쉽게 말하면 주관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제3자에게 마치 일반적이고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것이 험담이다. 험담에는 개인의 즐거움이나 이득을 위해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의지가 작용한다. 마치 소설이나 드라마 후기를 나누는 것처럼 어떤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험담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시적인 즐거움은 물론 동지에까지 느끼게 되어 일종의 중독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험담에는 생각보다 많은 위험이 뒤따른다. 우선은 험담을 말하는 자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며 이야기를 듣는 이에게는 부정적인 기운을 안겨주고 험담이 돌고 돌아서 당사자의 귀에 매우 왜곡된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 험담을 듣는 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중에 다른 곳에서 내 험담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며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둘 간의 신뢰도 사라진다. 험담을 듣는 순간에는 흥미롭고 재미를 느낄 수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온갖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게 되어 그 여파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다. 그래서 험담의 내용과 상관없는 다른 일상에서도 조정적인 시각이 번질 수 있다. 험담의 당사자 귀에 왜곡된 내용이 돌아들어올 경우 또 다른 긴장과 갈등을 낳게 된다. 험담은 겉으로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혀로 저지르는 폭력이다.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다면 험담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원치 않게 험담의장이 시작되었다면 듣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하며 다른 좋은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라. 과거에 어떻게 승승장구해 왔는지 자랑하지 마라. 소위 과거에 잘 나갔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어딜 가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무리 좋았던 성과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때의 성공을 다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의 현실에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과거의 자랑을 꺼내는 이들의 심리는 내가 그만큼 큰 업적을 이뤄본 사람이니 나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교만한 속내가 숨겨져 있다. 이러한 말을 듣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매력을 잃게 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작은 관심조차 내려놓게 된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이미 지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을 사랑하며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자신도 성장하고 주변에서도 당신을 인정할 것이다. 과거에 어떤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뽐내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 오히려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경우 당신을 향해 매력을 더 느낄 것이다. 자랑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한다. 나에 대한 칭찬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와야 진짜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나의 업적을 드러내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내가 잘한 일을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 내가 행한 일에 대해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질투를 받게 되거나 평소에 나를 좋지 않게 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이룬 성과에 대해 어떻게든 잘못된 점을 찾으려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의 성과는 잊혀지고 그들과의 피곤한 싸움만 발생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개념이 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은혜와 덕을 베풀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나의 현생에서 받지 못하더라도 나의 자손이 받게 된다. 다만 내가 덕을 베푼 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직 부처님께만 빌고 잊어야 한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동안 다른 이들에게 베푼 선행을 남들이 모르게 하라.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이다. 돈 벌었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좋은 일을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된다는 말이 있지만 다른 부작용도 있다. 친한 사람 사이에 서로 어느 정도 좋은 소식을 알릴 수는 있다. 하지만 돈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자괴감에 빠진다. 번 돈을 상대방에게도 나눠줄 것이 아니라면 돈 자랑은 하지 마라. 내가 잘하는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듯 알리지 마라. 물론 내가 잘하는 것을 남들에게 알려야 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시합을 하거나 발표나 공연 또는 면접을 보는 등 나의 재능을 뽐내야 할 때가 분명 있다. 하지만 평상시 인간관계나 일상의 대화에서는 내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감춰라. 내가 잘하는 것을 말해봤자 사람들의 시기만 살 뿐이다. 겉으로는 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말할지라도 그 속에는 질투가 피어오른다. 많은 현인들이 침묵의 중요성을 말하며 벙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다.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 수 있다. 또한 내가 잘하는 것을 말하면 그에 대한 기대치만 올라갈 뿐이다. 막상 내가 그것을 남들 앞에서 하게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차라리 나의 재능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부담 없이 재능을 펼칠 수 있고 그 성과도 더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먼저 나의 재능을 알아보고 인정해 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사 이치이자 원리요 지혜이다. 그러므로 내가 잘하는 것을 감추고 섣불리 남들에게 말하지 말라.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떤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통해 지혜로운 현인의 영상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